자, 우리 문제집은 그 번호의 중요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풀어오시라고 했고요. 자, 1번 문제는 풀어오시면 돼요. 그 문제집 20페이지에 1번 문제. 번호 풀어보시고. 밑으로 갑니다. 2번. 자, 5부터 하나씩 보시고. 국토법의 용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우리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요거는 그냥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시 또는 광역시 관할 구역의 군. 자, 여기 틀렸죠? 광역시 자체가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대상. 그래서 광역시 안에 군은 따로 계획 수립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이런 거는 따로 계획 수립하는 거 아니고요. 그럼 시 또는 군이라고 할 때 이 군은, 시나 군은 도에 있는 시나 군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광시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합쳐갖고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시군, 자치구 틀렸죠? 자치구가 아니고 특광시군, 도시군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특광시 관할 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3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기반 시설이 46개,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4번이 정답.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한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또 시설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정비 사업도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5번의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원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일단 용도구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용도 지역 행위 제한 강화하려고 정하는 거 아니죠? 자, 요약점은 봅니다. 자, 5페이지 가볼까요?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중간 이하의 용도구역 한번 보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해서 시가제 무질서 확산 방지 이런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는 지역이고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을 시장원수가 결정한다. 없어요. 시장원수가 결정하는 거 없죠. 그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 도시자연보험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을 시장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도 다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3번 이어서 봅니다. 자, 국토법의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 틀린 것을 1번에 기반시설 중에서 딱 3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딱 요 3개만 세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맞아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뭐예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대요. 맞습니다. 3번에 공공시설에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같은 공공용 시설이 해당한다. 공공용이라는 게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쓴다. 그죠? 두루두루 같이 쓰는 공공용 시설. 그래서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런데 이런 점은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이 되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자, 그 5페이지. 그 요약책 계속 보시면 그 위에. 네 번째 칸에 공공시설. 자,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자, 공공용 시설인데 또 하나 2번 행정청이 설치할 때 대표적으로 주차장, 저수지, 주차장이나 저수지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시설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4번의 용도지구에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 용도지구 역시 5페이지에 또 용도지역 밑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더 경관, 안전,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는데 완화하는 용도지구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완화해주는 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이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풀어가지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도록 하죠.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게 복합용도지구. 근데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택도 없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서로 정반대. 그래서 5페이지 밑에 용도구역 밑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서로 정반대. 외의 지역에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해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 다음 4번 계속 이어서 봅니다. 기반시설과 종료의 연결이 옳은 것을 뭐 다 운영관 문제를 그냥 짬뽕 해갖고 물어봤는데요. 1번에 교통설의 도로, 궤도는 철도인데 원형으로 된 철도나 궤도나 다 똑같은 거죠. 근데 폐차장 얘 때문에 틀렸어.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은 교통설인데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뭐 운전면허 학원 이런 것들도 다 교통설로 구분합니다. 운전면허 시설, 학원이 아니고. 그 다음 이번에 공간시설에는 광장, 공원, 공공공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이 공공공지가 보수부지 같은 거죠. 근데 청소년 수련시설, 이게 틀렸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따로 구분하고요.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 공급시설인데 하수도가 틀렸어요.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냥 수도입니다. 수도, 공동구,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송유가 이런 거 다 공급하는 시설이죠.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병원, 정답. 그 다음 5번에 방제시설의 하천은 홍수예방, 저수지, 가뭄예방. 근데 수질 오염 방지시설. 자, 이게 틀렸어요. 이거는 환경기초시설. 그 환경기초시설이 이게 좀 잘 물어봐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 아까 구분해갖고, 자,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따져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문제는 풀어보시고 6번은 볼까요? 6번에 기반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자동차 정류장은 세분이래요. 이 터미널 개념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4번에 화물 터미널, 그 밑에 뭐 복합 환승센터 다 터미널 개념인데, 그 3번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거는 뭐야? 도로. 뭔가 뭐 세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 당연히 틀렸고요. 그다음 7번. 자,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여기 30회 때 기출문제죠. 그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토지원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야원 환경 확보,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뭐 선물 같은 문제죠. 그럼 밑으로 갑니다. 8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3개, 택지 개발 사업, 국민주택 건설 사업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딱 3개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9번. 자, 역시 30회 대기출. 그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그 용도지구 그냥 물은 거죠. 용도지구의 의. 좀 전에도 봤어요. 용도지구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지, 경관, 안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 다음 옆으로 갑니다. 그 10번.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자, 이게 작년 기출문제죠. 작년 문제인데 살짝 제가 바꿔놨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돈 내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죠. 200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 중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건물입니다. 유발한다는 말이 뭐예요? 유발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너하고 얘기하면 암이 유발돼. 그 집사람한테 맨날 듣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유발한다는 게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하면서 기반시설이 생겨야죠. 아파트만 딸랑 지어놓는 게 아니고 아파트 건물 지으면서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도로, 상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이 생겨야 되니까 이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이 이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물 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안 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안 내도 된다. 이거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공공 건물 또는 공용 건물 또는 공익을 위한 건물 이런 것들은 개념이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안 내도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게 공공 건물이죠. 공공 건물. 그 다음에 3번 먼저 보면 임대주택은 공익시설 공익을 위한 건물. 그 다음에 4번에 사립유치원 이런 것들도 다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요. 5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개발할 때는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다 설치하니까 이런 따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끝에 농산물 공판장. 작년에 정답은 농산물 집화장 해갖고 살짝 이름만 바꿔냈어요. 그럼 농산물 집화장, 농산물 공판장 이런 것들도 다 공용시설이요. 같이 쓰는 것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시켜주는 건데 맨 앞에 상업지역이 틀렸어요. 상업지역. 그 강남 한복판에 농산물 공판장을 왜 설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 공판장 이런 거는 녹지나 비도시에 설치할 때 공용 건물로서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그 맨 밑에 조그만 것이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물. 자, 이게 대통령령 별표 1번인데요. 그 대통령령 별표 보면은 한 50개 나옵니다. 한 3페이지 정도 있어요. 뭐 몇 개 없죠. 그래서 그 50개 중에서 작년에 5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로 물어본 거죠. 그 2번은 보면 그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의 건물. 녹지하고 비도시에 설치하는데 끝에 보면 농산물 집화장. 그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이게 제대로 쓰면은 여기 방문가 그 기본 수업은 3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3페이지. 그 중에서 뭐 5개 찍어갖고 물은 거죠. 그래서 그 작년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국토법의 용어 및 내용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1번 정답.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얘는 용도구역 뭐 하려고 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 정비를 촉진, 지역 거점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구역.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핵심 내용은 당연히 뭐겠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개발하는 거니까 항상 개발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깔아줘야 되냐? 기반시설. 그래서 이 기반시설에 관한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우리 요약 좀 한번 찾아와 보죠. 37페이지 와보세요. 37페이지. 37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은 가로 2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 박스 1번. 자, 건물의 용도, 종류, 규모. 자, 요거를 건축 제한. 그 다음 2번에 건폐율하고 용적률 높이. 그래서 그 1번하고 2번 묶어갖고 행위 제한. 3번. 주요 기반시설, 간선도로 같은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런 거는 애워갖고 맞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요. 그래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도구역이고 개발할 때는 항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된다. 그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도시용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자, 얘는 이름이 무슨 사업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 같은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반시설은 46개 통칭이고 그 중에 하나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 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그럼 전부가 아니고 일부. 항상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인데, 그러면 그 앞부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특광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 구역에 전부에다 수립하면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일부에다가만 수립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4번에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이 아니고 포함되는 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 5번에 특광시황원소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다.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자, 이거는 다시 요약집 볼까요? 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요약집 6페이지의 맨 밑에. 바로 3번, 동남 1번에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그 밑에 줄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 그래서 특광시황원소가 직업평가를 하면 맨날 A뿔 주는 거예요. A뿔.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의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평가하고요. 그 밑에 동남 2번. 국가하고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할게요. 12번.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에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이 다르면 당연히 상위계획, 국가계획이 우선.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계획에 위계져 있어. 이거에 문제 딱 잡혀 있고요. 근데 3번에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다른 법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다른 법에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 지침이 되는 상위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래서 5번 질문.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에 다른 법에 따른 환경, 교통, 수도 등등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5번까지 가면 답은 손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본자가 키워드가 돼요. 도시군 계획은 다른 계획의 기본. 그래서 다른 계획이 부문별 계획일 때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도록 합니다. 그럼 13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옆으로 합니다. 이제 2장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 그 프로가 구성하는데 한마디로 광역계획권의 청기 발전 방향 제시. 1번 정답. 그 다음 2번.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럼 몇 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라고 그랬지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딱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딱 두 개만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딱 명문으로 나오고 나머지 계획에서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 딱 두 개. 정비 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머지 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 일체 없어요. 그 다음 3번.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내부 구속력은 물론 일반 사인, 우리 국민도 함께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아니고
없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정책만 내놓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다. 비구속적 계획. 이 비구속적 계획은 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실익도 없다. 그래서 쟁송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다음 4번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원수는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한다. 택도 없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또 5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기준은 대부분 국토부 장관인데 우리 공법 통틀어갖고 역시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딱 두 개 있죠. 국토부령으로 기준을 정한다. 일단 환지계획,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니까 국토부령,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설은 그 도시의 공간 구조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도 국토부령. 나머지는 다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럼 국토부 장관하고 국토부령하고 다른 거요. 국토부령은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대부분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는 거고요. 2번은 풀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